자, 2016학년도 6월 평가원의 법과 정치 영역 15번 문제입니다. 지금 이 법과 정치 영역 15번 문제는 민사소송에 대한 절차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문제예요. 내용 간단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방청 보고서예요. 누군가가 이 법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방청했나 봐요. 보통요. 이제 법대 출신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들이 이런 것들 방청 보고서 써오세요라는 과제들을 내줄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요새는 고등학생들도 법과 정치 영역 같은 것들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식의 과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과제의 내용들을 수능이기 때문에 활용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년, 월, 일 나와 있고요. 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이 됐대요. 근데 판사석에서요. 지금 3명이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3명의 판사니까 지방법원 아마 합의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직 1심인지 2심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만약에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면은 이게 만약에 소액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소송가액 2억 원으로 개정됐죠. 2004년부터요. 2억 원 미만의 사건에 대한 것은 2014년부터 개정이 됐는데요. 2억 원 미만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소송가액이 2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내용을 봤더니 원고가 지금 피고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3억 원을 청구했죠. 아마도요.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 법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재판장은 증인을 신문하고요. 변론을 종결했죠. 그래서 다른 날짜가 됐어요. 위 사건에서 재판장은요. 원고가 전부 승소했대요. 일부만 승소했다고 얘기하면 보통은 원고가 지금 3억 원을 청구했잖아요. 근데 3억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배상을 받았었을 때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여기서 전부 승소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재판장이 지금 원고의 주장을 100%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3억 원 전체를 다 피고가 원고에게 현재 배상해줘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린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당사자에게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도록 해줬대요. 이게 지금 1심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해서 2심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고요. 2심으로 만약에 재판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고등법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까지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기억부터 가봅시다. 원고는요, 조정 절차를 분명히 거칠 수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요, 조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민사소송 들어가기 전에 소송 이전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그래서요,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재판 이외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조정 절차를 거칠 수도 있지만 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기 때문에요. 기억은 X 되고요. 니은이에요. 피고가 만약에 항소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1심 법원이 지금 지방법원 합의부 3명의 판사가 있었던 지방법원 합의부였기 때문에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고등법원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피고가 일정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2주 14일 이내에 항소를 진행해야 되고요.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항소를 진행해야 되죠. 그래서요. 이 기간이 14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을이에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피고가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럼 원고는요. 피고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서 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전에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현재 피고가 만약에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돈을 미리 처분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 같은 방법을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압류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재판이 진행이 되고요. 재판 진행돼서 판결 나게 되면은요. 판결 이후에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디귿 리을 5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에 비해서요. 민사소송이 조금 적게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수능에서도 워낙 이 민사소송의 절차라든지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공무원 시험 워낙 서프라이즈해서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출제가 될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면은요. 훨씬 더 쉽게 민사소송에 관련된 내용들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 15번 문제는 여기까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